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25년 해경간부 문제 9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볼 텐데요. 제가 1번부터 4번 풀 때 그저께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너무 쉽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가벼운 느낌으로 가자. 하지만 뒤에는 안 그럴 것이다. 뒤에 정말 안 그러죠. 우리 많이 출제가 되었던 주제인데 훨씬 제시문을 길게, 선지를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선지 내에서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잘 신경 써서 풀어봐 주세요. 자, 9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번 분배 정책이요. 네, 포크배럴과 로그롤링 발생을 하죠. 이에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제공한 자원을 나누기 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하위 정부 모형입니다. 철의 삼각 모형이에요. 지금 이 선지는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직에서도 이미 출제가 되었었던 내용이고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선지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 느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재분배 정책은 네, 정말 계급 대립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다른 정책보다 정책 담당자에게 강력한 신임이 요구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재분배 정책을 잘 하려면 좀 진보 진영의 공직자가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획득해서 국민들의 열망과 지지를 막 받고 있어. 그때 시도해야지만 시도가 될까 말까. 이걸 실제 해나갈 수 있을까 말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말 누가 중요하느냐? 엘리트가 중요합니다. 의회의 지도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경쟁적 규제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경쟁적 규제는 분명히 규제인데, 규제적인 성격과 함께 누군가에게 반사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배분 정책적 성격이 강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맞아요. 하지만 경쟁적 규제는 아시겠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의 규제입니다. 최저임금제, 희소한 자원 소비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요. 개별 소비세, 식품이나 의약품은 정말 국민 건강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허가제 등등등.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 보호적 규제에 대한 예시거든요. 그래서 경쟁적 규제의 예시가 아니라 보호적 규제의 예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4번 보호적 규제는 그렇다면 소비자, 사회적 약자,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 통제하는 방법으로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규제 정책들은 대부분 이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제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보시는 요거는 국가직에서 출제가 되었던 7급 문제의 선지들을 굉장히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보셔야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다음 보기 중 신공공 서비스론의 기본 원칙, 뭐 이런 거 되게 잘 풀 수 있을 것 같죠? 자, 일단 기업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말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라. 기업가보다는 NPM을 비판합니다. 둘 다 NPM 비판이에요. 이것도 NPM, 이것도 NPM. 그래서 이러한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 가치를 받아들여라. 맞죠? 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라 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명확한 목적은 오히려 NPM, 신공공 관리론이 강조했던 거고요. 생각은 전략적으로 하되 행동은 민주적으로 해라. 방향 잡고 이러는 것보다는 국민에 대해서 봉사해라. 고객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시하는 건 NPM의 특징입니다. 생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는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달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디귿, 비읍 2번이 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됐죠? 11번입니다. 다음 중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정책 결정 모형에 지금 네 가지, 쓰레기통, 회사, 합리, 만족. 이렇게 두 가지는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이렇게 두 가지는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으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다음 선택의 기회, 참여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문, 해, 참, 선. 기억하시죠? 문, 해, 참, 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떠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교차가 되면 그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 회사 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 기존의 계량적인 그런 분석뿐만이 아니라 직관적 판단 역시 중요하다.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도 중요하다. 이건 아시겠지만 최적 모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 X. 3번 합리 모형은 실제 정책 결정 상황에서 의사결정자는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접근 가능한 몇 개의 대안을 무작위 순차적으로 검토하다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발견하면 그 대안을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종료한다. 절대 합리 모형일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합리 모형보다 오히려 만족 모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합리 모형은 여기 있네요. 정책 문제를 인지했어요. 목표를 딱 설정합니다. 그 다음 대안을 분석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죠. 정해져 있는 단계대로 이루어집니다. 선형적 과정.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안 검토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 선택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이거는 합리 모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번, 4번 두 개의 위치를 스위치시켜야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1번이에요. 자, 그러면 1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외성. 가외성은 제가 엑스트라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주된 기능을 하는 무언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관할권을 중첩시키거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동등 잠재력을 키우는 거. 이게 가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입니다. 가외성의 산술적 증가는 네, 가외성을 증가시켜. 그러면 실패의 확률을 좀 줄이죠. 더블 체크를 하니까. 그래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자, 가외성은 능률성, 경제성과는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맞아요. 아시겠지만 가외성을 산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능률성이나 경제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외적으로 각각 움직이는 기구들을 두게 되면 그게 집권화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기관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분권화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X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등전이 현상은 위험 사태에 대한 적응성을 증진시켜서 조직의 적응성을 제고시킨다. 등전이 현상이 뭔데? 우리 동등 잠재력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보조적인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글로 옮겨갈 수 있는. 위험 사태에 대한 적응성을 증진시켜서 조직의 적응성을 제고할 수도 있고요. 자, 4번입니다. 가외성은 다원적이고 경쟁적인 정보 체제를 구축시킵니다. 여러 개의 정보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그들 사이에 경쟁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 가외성은 굉장히 분권적인 형태의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기구를 둔다는 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조직의 안정성은 커진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12번 문제의 정답 옳지 않은 선지는 바로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국민 행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게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겁니다. 안녕!